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선 수요가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에 속해야 했는데요. 이러한 장기 성장 산업을 찾기 위해 필요한 것은 경제학, 수학도 아닌 바로 철학입니다. 백화점에 수많은 사람들은 장을 보기도 하고 필요한 물건들을 사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주목해야 할 평범한 사실은 사람 간의 거래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원시시대에는 조개 껍데기를 화폐 삼아 거래를 하고, 중세시대에는 직물 같은 옷감을 은화로 거래를 했고요. 현대에는 수많은 상품을 스마트폰 하나로 거래를 합니다. 이처럼 사람 간의 거래는 시대에 상관없이 계속되어 왔는데요. 거래하는 상품과 화폐는 시대에 따라 변화해 왔지만, 상품이 충족하는 사람의 맛있는 음식, 예쁜 옷, 소통하고 싶은 욕구는 변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렇게 사람의 본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앞으로 어떤 상품이 사람들의 변하지 않는 필요와 선호를 지속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가입니다. 그러한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이번에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상품과 돈인데요. 사람 간의 거래가 발생하게 되면 상품과 돈이 필수적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한 번 거래에 상품 3개를 사면 돈을 3배로 지불해야 되죠. 한 번 거래에 많은 상품을 사게 되면 이동하는 상품과 돈의 양이 많아집니다. 3개의 상품을 1개씩 3번 거래할 수도 있는데요. 거래 횟수가 많아지면 이동하는 상품과 돈의 양이 증가하는 것이죠. 이렇게 거래되는 상품의 양이 많아지거나 거래 횟수가 증가하면 이동하는 상품과 돈이 증가합니다. 이번에는 확실한 사실과 불확실한 사실을 구분해 확실히 장기적으로 성장할 산업을 찾아보겠습니다. 다시 우리가 살고 있는 근본적인 세상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사람의 본성을 충족시키는 상품을 생산해 거래하는 커다란 흐름인데요. 이러한 근본적인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커다란 흐름 안에서 인류는 원시시대부터 중세를 거쳐 현대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발전해 왔는데요. 이렇게 인류 역사상 부는 언제나 증가해 왔습니다. 부의 증가는 상품과 통화량의 증가를 의미합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상품과 돈의 총량이 증가하죠. 부의 증가는 인구의 증가를 유도하고 더 많은 인구는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고요. 증가한 상품과 돈, 인구, 에너지에 대한 모든 데이터가 증가합니다. 이러한 흐름은 변하지 않는 확실한 사실입니다. 이제 불확실한 것을 다뤄보겠습니다. 어떤 상품이 가장 잘 팔릴지, 어떤 화폐와 에너지원이 가장 수요가 많을지는 불확실합니다. 어떤 걸 특정해서 그 수요를 예측하는 일은 불확실합니다. 지금부터 장기적인 성장이 확실한 산업을 유도해 보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부는 증가하는데요. 첫 번째로 모든 상품을 판매하는 시장 같은 사업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동하는 상품과 돈의 증가를 주목해 다리처럼 이동할 때 통행료 같은 수익을 내는 사업을 생각할 수 있겠네요. 먼저 시장을 생각해 보면요. 원시시대에는 돌과 뼈로 만든 무기나 도구들을 시장에서 거래하고, 중세시대에는 비단, 직물, 향신료들을 시장에서 거래하고요. 현대에는 다양한 전자기기도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죠. 상품은 변화하지만 시장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상품을 판매하는 아마존, 알리바바와 같은 이커머스나 모든 통화를 다루는 환전 서비스, 모든 전력에 필요한 스마트 그리드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제 부가 성장하면서 이동하는 상품과 돈의 증가에 주목해 다리와 같은 사업을 살펴보겠습니다. 전 세계 물동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해운업, 그리고 무역 중개를 담당하는 무역 상사가 있고요. 천연가스의 혈관 역할을 하는 파이프라인, 전 세계 결제를 담당하는 카드 결제망이 있습니다. 이동하는 상품과 돈이 많아질수록 성장하는 사업들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은 수많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사람의 본성을 충족시키고 거래 시 이동하는 상품과 돈에 집중해 미래에도 장기적으로 성장할 산업을 찾을 수 있습니다. 본질을 탐구하는 철학과 함께 말이죠. 지금까지 웰소피아였습니다.